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공자를 만세의 사표라고 합니다. 만세의 사표는 영원한 스승의 표상, 즉 학식과 덕행이 높아서 오랜 세월 동안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공자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 논어를 꾸준히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자가 인류에게 남긴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도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세상, 즉 무도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13대 만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대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의 가신이 국정을 잡으면 3세대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치 권력이 대부에게 있지 않고 백성들은 정치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천자, 제후, 대부, 대부의 가신, 백성이 당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신분 질서였습니다. 공자는 천자가 힘을 잃고 제후뿐만 아니라 대부, 더 나아가 대부의 가신까지 권력을 넘보는 세상이 된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을까요? 그 출발은 학문과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배우고 제때에 그것을 익힌다면 그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로 시작하는 논어의 첫 번째 편, 첫 문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자는 누구보다도 학문을 좋아했고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았으므로 스승이 될 수 있었고 가르치는 일에 권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업료는 매우 저렴해서 말린 고기 한 모금 이상을 가지고 와서 예를 행한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쳤는데, 공자의 이러한 교육과는 귀족의 자제만 교육받을 수 있었던 당시에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설 강좌를 열어 생계를 유지한 선구자였습니다. 입학의 문턱은 낮았지만 공자는 배우려는 열의가 있는 제자만 가르쳤습니다.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았고, 표현을 못해 괴로워하지 않으면 일깨워지지 않았으며, 한 귀퉁이의 예를 들어주었는데 나머지 세 귀퉁이를 돌아보지 못하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교육받은 제자들이 군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닦아서 다른 사람들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공자는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문헌뿐만 아니라 바른 행실과 바른 마음가짐도 가르쳤습니다. 문헌 가운데 그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시와 서였고, 시와 서를 논할 때에는 표준말을 썼습니다. 시는 주나라 때부터 춘추시대 초기까지 불렸던 노래가사의 모음집이고, 서는 요임금부터 주나라까지 제왕들의 언행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시와 서는 훗날 유교 경전이 되어 각각 시경과 서경으로 불리게 됩니다. 공자는 제자의 성품이나 자질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자와 제자들이 나눈 대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로가 물었다. 이것을 들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와 형제가 계시는데 어떻게 듣자마자 실행할 수 있겠느냐? 염유가 물었다. 이것을 들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들었으면 실행해야 한다. 공서화가 물었다. 유가 이것을 들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부모와 형제가 계시다라고 대답하시고, 구가 이것을 들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들었으면 실행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니 저는 의문이 생겨 감히 여쭈어 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소극적이므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유는 용기가 남보다 낫기에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 대화에서 유는 자로이고 구는 염유입니다. 자로와 염유는
아마 시간을 달리하여 스승 공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스승이 같은 질문에 정반대 대답을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또 다른 제자 공서화가 그 이유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 공자는 제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공자는 자로가 용기는 자신보다 앞서지만 그것을 잘 단속할 줄 모른다고 보았고, 염려에 대해서는 가르친 것을 제대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다고 하며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제자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을 훤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점을 고려하여 가르쳤으므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 흥미, 배경,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즉,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하면 학생 개인은 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수 있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습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핵심 덕목은 인이었습니다. 스승이 인을 강조했으므로 제자들이 그 뜻을 물었고 그때마다 공자는 조금씩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제자들에게만 맞춤형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주나 귀족들이 같은 주제로 질문할 때도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효도와 정치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